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조윤종 앵커 선생님 맨날 나오는 워싱턴 뉴스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 막돈을 달다가 명함을 다 줬다. 오늘 그 NSC하고 공모성 갔다 왔어요. NSC 한국 여기 볼턴 바로 밑에 또 만나서 여성분인데 남성 안 나왔는데. 남성 여성인데 여성이 높더라고. 아, 그렇구나. 오, 정확히 하시네. 정확히 하시네. 할 수 있는 얘기 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송태현 가면은 제시만 하고 안 받으면 바로 앞으로 가. 그리고 2년만 버티면 진정문을 다. 그 지금 응급실에 링게르를 문재인이 계속 꽂아주는데 문재인도 이제 한국 경제 문제 때문에 링게를 꽂는 작업도 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국무성도 이제 아시아 한국 담당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시간씩 한 것 같아요. 얘기를.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별로 기대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70% 가까이인데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다음 총선 때 여소야가 된다. 야당이 분당을 하여튼 갈라질 거다. 갈라지는데 결국은 연합공천할 거 아니냐. 단일화. 그래서 여소야대 만들면은 문재인 정권 실물 정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북 퍼주기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대통령 단일 후보 내면은 지금 이만큼 당했는데 보수들이 하나로 뭉치면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대강 이 국내 정치에 되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서 설명을 다 해줬다. 자세히 알고 싶어 했구나.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갈 거냐. 그럼 지금 뭐 문재인 뭐 이런 상황들 이렇게. NSC하고 국무성하고는 조금 다르더라. NSC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국무성은 상당히 중립적, 외교적 행태를 취하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태극기하고 성적이 들고 1년 6개월 동안을 한 주도 안 쉬고 몇만 명이 모이는 건 아니냐. 그것도 혹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한애국당이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우리가 환영 주도를 했던 것도 모르더라. 그래서 농담삼아 쪽으로 했다고. 관심 좀 가지라고. 맞았어. 진담이. 관심 좀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서 집회를 하시는 DC도 하고 LA도 하시는데 그 계기는 뭐가요? 지금 제가 급히 나왔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정을 맞추다가 이게 종전선언 문제가 문재인 씨가 미국 방문해서 선제적 조치를 좀 하면은 이게 객폐기의 프로그램들은 빨라질 거 아니냐.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김일성 때부터 70년 동안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문재인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얘기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얘기하면서 그걸 받아버렸다고. 그것은 대남 전략전술에 뭐 문재인이 의도를 해서 넘어갔던 어쨌든 넘어간 거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이 생각하는 상황하고 한국의 좌파는 아주 다르다. 한국의 좌파는 야금야금 들어온다. 야금야금. 지금 보세요. 한국에서 이 미군 그 철수에 대한 시위가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짰습니다. 그러면 미군 철수에 대한 거는 종전선언 하는 그 다음 주에 바로 몇십만이 모여가 촛불 들고 미군 나가라. 종전선언 했는데 미군 왜 있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결과는 뭡니까? 그 다음 결과는 미군뿐만이 아니라 미군 가족에 대해서 희롱에 가까운 행동들을 한다. 계란을 던지고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이 한국의 좌파들이. 그러니 오다 하나에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이런 사람들 다 오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지금 문재인 지지 세력들인데 이거를 쉽게 그냥 문재인이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지금 정권은 언론, 방송 다 지금 장악했고 언론은 95%가 장악됐고 방송은 100%다 장악. 언제 언론 방송에 장악된 것이 미국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가 있다. 그것이 미군 철수인데 이 언론 방송들이 한국 국민들을 세뇌를 시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 감옥에 있는 마녀 사냥했는데 이게 북핵 문제를 그래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버텨야 된다.
미국이 버텨주면 우리는 정권 교체한다. 여소야대도 만들고 만약 미국이 여기서 또다시 문재인 손을 들어준다든지 가면은 우파는 다음 총선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또 진다. 그래서 내가 2마리 토끼를 잡을 거냐, 2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얘기했다고. 제가 솔직히 말해 2마리 토끼 다 잡자. 그 첫째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소위 말하는 주사파 신부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이 세력들의 대부분은 반미주의, 신중주의자고 반미주의자. 자, 그러면 이해찬은 가서 4대 했잖아요. 90도로. 시진핑은 90도 인사. 이렇게 4대를 했는데, 그러면 중국의 라인들은 송영길부터 해가 중국 라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지금 이 민주당 안에. 그러면은 얘들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하고 합쳐가지고 북한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하나의 블락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우선 하나 깨야 되는 거야. 그게 한 마리 토끼라면은 또 한 마리 토끼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거예요.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하고 북한 핵을 폐기하는데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미국이 2년만 버텨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5개월, 2년, 3년 노프라브로. 그 뜻은 뭐냐? 누구 대북 제재를 강하게 2년만 버텨주면은 이 사회주의 좌파 정권 무너진다. 그리고 김정은도 무너지고 북핵도 무너진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제 얘기 다 이해하시지? 다. 어떤 예를 들었느냐? 도둑이 칼을 들고 올지, 총을 들고 올지, 대포를 들고 올지,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수가 생기는데, 집에 창문도 바꿔야 되지, 총도 준비해야 되지, 칼 막는, 거기 맞는 칼도 준비해야 되는데, 도둑을 잡아내면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의 핵에 대한 위기도 있지만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위기가 더 심하다. 탄저균. 오늘 내가 예를 들어줬어. 탄저균 3kg. 드론에 떼어가지고 대구에 3kg 뿌리면 대구 250만 명 다 죽는 거야. 자, 어느 것이 위험하냐? 한국 사람으로 봐서 어느 것이 위험하냐? 북핵 대비할 수 있는데 이 탄저균이나 생화무기는 대비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도둑을 잡아야죠. 도둑을 드러내야 되지. 무슨 무기, 도둑이 잡고 있는 총에 대한 방어를 하고 칼에 대한 방어를 하고 대포에 대한 방어해봐 아무 소용없다. 아주 단순한 논리다. 그런 방법은 도둑을 잡아내자. 그래서 오늘 아까 대학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기자가 유명한 기자 인터뷰에서 묻더라고 나한테. 그러면 레짐 체인지 다음은 뭐냐고. 다음 그림이 뭐냐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은 무조건 중국이 100점 100패다. 100점 100패. 왜? 중국은 마지노선이 6%예요. 중국의 성장률 6%가 멈추면은 우선 대학생 직업을 멈춰. 3억 4억 대는 농민공, 이렇게 농촌에서 도시로 왔는 사람들이 잡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폭동이 났죠. 그래서 중국의 마지막 선의 6%가 이번 무역 전쟁에서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면은 각 지역에서 지금 시진핑이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등소평 사상을 대신했거든요. 등소평이 뭐라고 했느냐? 굴기하지 마라. 굴기는 샤광사회. 중국이 중산층 사회가 될 때까지는 굴기하지 말았겠는데 중국은 지금 중산층 사회가 안 된 거예요. 왜?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고 돈원 간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샤광사회 못 돌았다고? 그러면 시진핑이 샤광사회를 들르려고 노력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동소평이 지시했는 유언을 어겼거든요. 그러면서 1대1로라 해가지고 G2면서 세계 확장 사업에 들어갔다. 정면으로 동소평 사상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들도 지금 시진핑의 황제 사업에 대해서 반대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걸 겨우 받아줬던 게 경제인데 경제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중국은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 통일에 대해서 견제는 하지만은 적극적 개입을 못한다. 제가 그다음에 오늘 답을 그렸어요. 적극적 개입을 못한다. 그게 3년 내에 이루어지는 일 같으면은 중국은 적극 개입을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은 중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 사드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지도자들은 한국에 의해서 통일이 돼도 괜찮겠다. 북한의 핵이 자기들을 겨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핵이 폐기되고 대량 살상 무기가 없고 한국에 의한 자유민주적 통일이 돼도 중국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자기들이 미국하고 싸우면서 전쟁을 각오하고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지금의 국제적인 상황들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사회예요. 그 다음에 문지방 얘기를 했다. 지금 북한 경제라는 게 겨우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 초보 경제로 갔는데 고난의 행군, 250만을 죽인 할아버지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자본주의라는 게 문지방을 넘어섰다. 이제 돈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김정은은 2년을 쪼으면은 김정은은 그냥 실각돼요. 왜? 이 사람들이 벌써 돈의 맛을 봤기 때문에 김정은 아니라도 대한민국으로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지도자들 빼면은 그럼 김정은 그냥 레짐 체인지 해도 전혀 북한은 요동치지 않는다. 그러면 난민들이 어떻게 많이 오지 않느냐? 그럼 뭐 다 우리가 다 준비했던 거고. 박근혜 정부 때도 김정은 참수부대 만들 때 미리 난민들에 대한 대책 다 준비했고 어느 지역을 맡아서 우선 개성 가까운 지역에다가 대단히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면서 서서히 교류를 통해 가지고 개방시키는 방법 아니냐. 그런 준비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이 한반도의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의한 통일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좋은 조건이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미국이 2년만 버텨라. 2년만 유엔 압박 제재하고 이번에 폼페오가 가서 아주 안 하겠다. 자기들 프로그램 안 내놓고 핵 폐기에 대한 일정 안 내고 뭐 아무런 그게 없이 또 뭐 자기들을 제한하고 하면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좋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갈 테니까 대북 제재 계속 강화하겠다. 이렇게 가면 중국은 무역 전쟁 한 번 더 터뜨리면 중국은 북한에 손 못 대요. 자기들의 코가 습자라니까. 그래서 2년, 왜 2년? 임기. 트럼프 임기 내에 또 2년이라는 게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여소야대가 되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가요.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년의 시점이라는 게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게 한국의 좌파도 무너지면서 김정은도 같이 무너지고 좌파 쓸 길이 없어져. 왜? 좌파는 경제 문제에서 엄청난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2년이라는 시점이 여소야대, 우선 1년 반 후에서 선거에서 여소야대, 그 다음 대통령 선거의 그 중간, 선거를 앞둔 6개월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그 이번에 DC 집회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나요? 뉴욕 교민들이 중심이 되고요. 우리 애국당 당원들도 있고, 또 유튜브를 보고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잘 보고 있잖아요. 그 분노한 사람들이죠. 도대체 기존의 보수정당 자한당은 뭐 하고 있냐. 조은신은 이번에 NPC 가가지고 내셔널 프레스 서스 클럽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잖아요. 자, 오늘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볼 거냐. 저는 권력 찬탈 세력이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내가 그죠? 촛불 혁명을 맞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한 거다. 민주주의 혁명을 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대한민국에 반하는 혁명을 한 거고 그거는 권력 찬탈한 거다.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지율이 저렇게 따르고 하면 지지율? 두 달 사이에 50%가 왔다 갔다. 왜? 두 달 사이에 지지율이 79%에서 거기가 아니고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정중앙 30%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49%였던 들어가면 안 돼요. 나오세요. 추석을 나오세요. 라인 밟으면 안 돼요. 나오세요. 추석을 저 죄송한데요. 좀. 인터뷰 중이세요. 잠시만요. 추석에 그 내용을 밥상에 올리면은 그 사람 30%도 떨어져요. 39% 가면은 호남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다 20%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군사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평양을 간 거예요. 추석 전에.
그래서 20% 올랐어요. 그럼 결국은 30% 떨어졌다, 20%, 50%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두 달 사이에. 그래서 여론의 거품을 얘기해줬다. 내가 미국 정부 보고 이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 안 무시할 게 없는데 그 전제 조건 미국이 버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는 더 이상 침체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지나가요. 그럼 결국은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뭐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으니까 1시간 반 NSC하고 1시간 반 이쪽하고 국무부하고도 1시간 더 정도. 한미 동맹은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한미 동맹은 이제 미국의 시그널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주에 김정은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김정은 방안 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것은 흩어져 있던 태극기도 하나로 모으고 보수 전체 김정은 방안 시스템.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는 거는 마음대로 오는데 가는 거는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좌우가 충돌하고 좌우의 유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어나부터 일어난다. 예, 지금 우리가 이랬는데도 정계 개편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죠? 이렇게 보는데, 정계 개편 해야 된다 보는데 태극기 예를 들어서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외국 국민들이 모여 있으면은 결국은 용기를 가지고 나올 거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다 그려진 시기가 김정은의 방안. 그래서 그 세력들 지금은 일부 세력들이 한미동맹을 다 얘기하지만 수년만에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원하는 전대가 저는 그게 의외의 상황들이